제니퍼가 또 상담을 보냈어요.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 다 콘텐츠 보셨죠? 여러분들한테도 온 거예요. 제니퍼판이 2004년에 보낸 안녕하세요. 소장님, 신콩님들.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매년 저의 피아노 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수천 달러를 감당하실 만큼 헌신적인 하시지만 연애도 금지하실 만큼 너무 엄격하세요. 그래서 무섭고 숨기고만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보트퍼플인데 2004년인 지금 자꾸 전쟁 얘기를 하시는지 잔소리도 심하다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참 그렇죠. 연애 상담인 것 같은데 그거를 파보면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인 경우들이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특히나 이제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이 애인과 그런 관계를 또 맺죠. 그래서 수천 달러를 감당할 만큼 부모는 나한테 엄청나게 헌신적이야. 그런데 연애를 금지하는 이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부모에게 안 알려. 처음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첫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부모님 모르게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서운했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깨달았어. 부모님에게 말하면 연애가 금지될 수도 있었구나. 간섭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런 자식 입장에서 상담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고통받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좀 상처가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연애를 금지한다면 뭐 연애는 좀 덜 만날 수는 있어도 일단 직면해라. 내가 부모에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모님이 무서워하진 않겠지만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겠지. 부모의 기대를 한 방에 다 깨버려라. 아니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라는 게 아니야. 부모의 기대를 깨라는 거야. 애초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라. 그게 나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연애 금지령 내리는 부모님 많죠. 근데 이게 참 실제로 고등학생이 상담을 보냈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게 결국은 부모가 바뀌어줘야 되거든. 부모가 바뀌어줘야 돼. 왜냐면 고등학생은 어쨌건 애잖아. 만약 이 제니퍼가 지금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보냈다면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못 만나게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을 너무 막힌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더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니퍼가 만약 성인인 상태에서 이걸 보냈다면 이거를 그냥 부모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뭐 본인이 좀 변해라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공구혜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궁극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남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만나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오라. 그런데 더 파헤쳐 보면 문제가 있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 만큼 제니퍼와 부모의 관계가 실은 굉장히 뒤틀려 있지. 근데 그거를 과연 미성년자인 제니퍼가 혼자 그것을 뒤엎을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 이게 그냥 단지 이상한 놈 만났으니까 부모가 반대한다. 일단 학교는 졸업을 못하는 것을 졸업 못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다. 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멋있으시니까요. 저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100kg가 넘었었어. 근데 그때는 SNS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100kg가 넘었다고 내 사진을 찍어서 SNS에 겁나 보정해가지고 막 AI로 해가지고 차은우랑 거의 삐까하게 막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 그게 난가? 내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나는 그 다음날 날씬해질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없어. 왜냐면 사진 속에 나는 준 차은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해야지. 내가 이런 걸 뭐 어떻게 해.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실망하겠지. 내가 거울을 보고 아니면 내 원래 모습을 그냥 100% 보정 없이 보고 실망하겠지.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실망을 일단은 감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은 해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고통받으시겠지. 나도 그걸로 해서 고통받겠지. 그래도 그 과정을 겪을 때도 신뢰가 있어야 돼. 내가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물론 말로는 너 지금까지 우리 속인 거야? 나가 죽어라고 하겠지. 근데 진짜로 부모님이 나가서 죽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열심히 나의 대학을 위해서 솔직히 뭐 캐나다는 미국보단 싸겠지만 미국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이민 간 가족들이 오늘 대학 가냐? 자 등록금 척. 이거 아니야. 너 20살에 대학 가니까 얘가 10살 뭐 아니면 그 전부터 차곡차곡 돈을 모아왔을 거라고. 10년 20년 모아서 준 돈이야. 10년 20년 모아서 준 돈인 거지. 10년 20년을 그렇게 막 기대했던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게 못할 짓일 같이 느껴지지. 근데
어쨌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인정해야 돼. 인정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걸 뭐 어떡해. 내가 오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부모는 나를 예를 들어서 날씬한 사람인 줄 알아. 맨날 내가 SNS로 부모님한테 보냈어. 내가 어디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 철웅이가 지금 건강하구나.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500kg야. 그러면 나를 보면 실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 한국에 못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냥 500kg 사진 보내고 저 500kg예요. 가서 만나. 그 다음에 내일은 그 대신에 499kg 될게요.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 지금 베이스를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돼. 그거를 감수할 필요가 있어. 그게 순간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거기서부터 일단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줘야 돼. 자꾸 자신을 속이는 거에서부터 그걸로 자꾸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부모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미안함이 떠오르면 어떡하냐고. 인정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인정을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세상에 미안하지 않은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SNS로 내가 뭐 70kg로 만들었다고 해서 현실에 나의 500kg라는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는 결국 부모를 속이는 거고 그거는 더 미안할 일이지.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은 그 사실에서부터 지금 현실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줘야 돼. 그렇게 일단 제니퍼는 잘 지내겠지? 우리가 조언해줬으니까 사실을 부모님께 인정받아라. 깨질 때 깨져라. 가서 깨져라 일단. 근데 2년 후에 또 왔네? 뭐라고 왔어? 연애 상담이 왔습니다. 연애 상담. 우린 고등학교 동창이고 6년 정도 사귀었는데 사실 저는 연애가 금지돼 있었어요. 부모님은 피자집에서 일하는 데니를 인정하잖아요. 수입이 별로라서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데니 말고 돈 쓰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저랑 안 어울리는 남자라고 하시면서 데니랑 부모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애고 가족도 먹여 살리지 못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데니얼 덕에 이겨냈어요. 우리가 유럽 갔을 때 제 천식 증상이 심해졌는데 절 챙겨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헤어지라고 해? 만나라고 해? 제니퍼님이 계속 후원을 아주 착한 제니퍼가 착하군요. 돈을 좀 벌었나 봐 제니퍼. 응? 학비인가요 혹시? 우리 부모님은 데이트는커녕 댄스 파티도 못 가게 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안 된다네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데니 같은 친구랑 지금 사귀고 있는 제니퍼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니퍼가 좀 안전기지가 돼주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만나봐라. 네가 맘껏 만나봐라. 근데 걔가 진짜 어떤 애인지 네가 잘 살펴봐라. 그렇게 지금 좀 해줘야 돼. 지금 걔가 어떤 남자인지 진짜 냉정하게 살펴봐라. 그거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서라도 그러니까 자식하고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대화가 되게 해야 돼. 대화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는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결국 자식에게도 필요하고 부모에게도 필요하지. 최후 통첩 내용. 최후 통첩 내용이 3개였다고. 아빠가 아예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이거는 근데 실제로 아빠가 이렇게 말은 했어도 부모가 자식한테 너 나가 죽어라고 해도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죠. 근데 아빠가 죽은 후에 그 남자친구를 사귀던가. 이게 제니퍼 입장에서의 생각이지. 집으로 돌아와서 착한 딸이 되어 학교를 다니던가. 아빠가 원한 건 이거였지.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한 거지. 지금 제니퍼 집안의 문제는 결국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는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모는 너무 조급하고 부모가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이제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위험성을 얘기해. 위험성을. 너 그렇게 하면은 인생 망쳐. 뭐 하나에마다 다 너 인생 망쳐. 너 인생 망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부모는 그거를 네가 그렇게 인생 망친다는 그렇게 뭔가 끔찍한 예시를 들면서 얘가 안전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 근데 자식은 내 인생은 망쳐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버려. 그거에 자꾸 그 프레임에 걸린다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은 어려서는 부모도 그렇게 훈련이 돼요. 야, 너 위험해. 내려와.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얘가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패턴으로 얘를 교육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인생 망치기를 바라는 부모인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제니퍼가 보낸 메일이다. 그렇다면 제니퍼에게는 부모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라고 하겠지. 제니퍼가 널 위해서 하는 것과 부모가 널 위해서 하는 거를 그냥 당장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헤어지라고 할 거예요? 만나라고 할 거야? 근데 그 데니얼이라는 애는 지금 피자집에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마약 판매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 제니퍼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아버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그리고 데니를 좀 더 만나는 건 좋지만 데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네가 너에게 다정했던 데니와 지금 데니라는 인간 그 자체를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나는 그런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 이때 고등학교 때는 마약 판매상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나중에 이제 큰 마약을 제조해서 파는 큰 마피아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조금씩 밑바닥에서 피자집에서 알바도 하면서 마약도 조금 파는 약간 그런 애가 됐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굳이 따지면 1진은 아니고 한 2진 정도? 좀 애매한 그런. 마약상 낳는다고 하면 바로 헤어지라고 하지. 마약상이면. 일단은 좀 그 친구가 실제로 어떤 친구인가, 뭔가 정말 제니퍼를 위하는 사람이 맞나. 처음에 그 다정함은 순간이었고, 그 순간의 다정함은 부모가 그런 다정함을 나에게 보여주길 바랬던 거지. 그러니까 부모처럼 나에게 모든 시간을 쓰지만 실제로 나한테는 다정하게 안 해주잖아. 그러면 부모처럼 나에게 시간을 쓰면서 다정함이 빈 거지. 근데 그 다정함, 거기만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사랑에 빠진다는 건 실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지.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80을 주는데 20이 비었어. 그렇다고 그 20 빈 것만 채워주는 그 20점짜리 애를 만나가지고 20점을 심지어 그것도 연기하는 애를 만나서 걔한테 빠진다는 건 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데니를 계속 만나고 싶으면 데니나 너나 세상에 좀 인정받아라.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들켰대. 근데 2010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꽤 최근으로 왔죠? 신체 운동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아빠는 강영에 의학 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가 성격상 의사는 힘들다는 걸 알고 약사가 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다닌다고 아세요. 제가 대학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부모님이 너무 기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소정이가 싱콩님들의 조언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어떡하지? 이거는 지금이라도 직면해야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돼. 부모님의 돈을 쓰면 안 돼. 대학교 졸업하고 병원 봉사한다고 했는데 유니폼이 없다고 의심하시고는 병원에 찾아가서 들켰어요. 아, 그래? 아, 대학교 졸업하고 병원 봉사한다고 했는데 유니폼, 그럼 대학은 졸업하고 나서구나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느껴버려서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의 기억이 3살, 5살 그때쯤부터 있잖아. 그렇게 5살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기억에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그 시절의 나로 부모를 바라봐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은 부모를 만날 때 계속 내가 어느 순간 아이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 부모도 얘가 여전히 5살, 6살 그때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가 성인이 돼도 그냥 세상에 내놓는 것을 실은 굉장히 노력해야 가능해요. 쉽지 않아. 부모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부모도 밖에서는 다른 이렇게 성인들 만났을 때 내 자식 또래의 성인을 만나도 성인으로 취급해. 근데 내 자식은 성인 같지가 않아.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성인이 됐는데 부모 앞에서는 내가 여전히 애처럼 행동해. 부모가 어떤 노력했는지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이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실은 좀 깨달을 필요는 있죠. 웃긴 김에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운데 부모도 한번 좌절을 맛보면 기대를 적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늦은 시점이야. 이 시점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거의 다 써버렸어. 그래서 늦었어도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한편으로는 돌이키기가 힘들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돼?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삶에 좌절이랑 그리고 쓰러지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항상 내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아니면 지금 제니퍼처럼 내가 본인이 약대를 다닌다고 스스로가 착각했잖아.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 그걸 거짓말을 했고 착각했단 말이지,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지금 현재 다시 출발해야 돼.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던 500kg인 거랑 똑같은 예시지. 지금 나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돼. 언제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과거에 잘났던 때랑 비교하거나 잘난 기억을 했던 때랑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지금부터 그냥 다시 리셋하고 시작해야 돼. 지금 지난 일이 그런 걸 어떻게? 응? 그냥 지나버린 걸.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는 걸. 항상 내가 가진 거를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제니퍼 유형의 부모님한테 용서를 빌고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더 무서운 행동을 해버렸죠. 지금도 부모 탓만 하고 있네요. 20살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시기죠. 직면해서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제니퍼에게 필요한 거는 경제활동이긴 합니다. 지금 제니퍼는 부모가 만들어준 그 등록금으로 데니에게 다 선물 사다 주고 본인은 경제활동을 지금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세상에 좀 부딪혀 봐야 돼. 세상에 부딪혀 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쨌건 경제활동이라는 건 돈 하는 부모님 때문에 돈을 벌기 싫겠지만 돈이라는 건 어쨌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돈이라는 게 뭐야? 돈은 대부분의 경우에 교환 가능한 재화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손톱깎이랑 프로폴리스가 있어. 손톱깎이 이거랑 이거 바꿔도 돼, 안 돼? 바꿔 말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는 환산이 돼. 이것도 돈으로 환산이 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가치로 취급받는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쓰다만 프로폴리스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 이거 필요해? 안 받을 거잖아. 근데 돈은 그 이 정도의 가치를 했을 때 여러분 받을 거잖아요. 왜냐면 그 돈으로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동등한 가치가 보장되는 재화인 거야. 일종의 교환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돈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네가 뭘 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가 되는 거야. 결국 그걸로 누군가는 공부를 배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로 뭐 옷을 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제니퍼 같은 경우는 돈 하는 부모 때문에 나보다 돈이구나. 그게 아니지. 돈 했던 이유가 뭐야? 본인 등록금 만들기 위해서였어. 실은 아마도. 근데 이제 제니퍼는 부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게 사보타지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돈 하니까 나는 부모의 돈을 물치듯 써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돈은 나쁜 것.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니퍼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부모가 나를 상처 준 행위니까. 그래서 부모가 원망스러운 만큼 경제활동을 못해. 돈은 일종의 좀 나쁜 표현이지만 돈은 나를 상처 준 더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돈 버는 행위는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제니퍼는. 그래서 아마도 경제활동을 굉장히 터부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보타지라고 했잖아요. 부자를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부모가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나한테 준 등록금을 내가 벌어서 갚을 각오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도 어쨌건 나한테 준 돈이 있는데 평생을 갈아 넣었는데 나름. 물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그랬지만 그래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또 왔어. 전 남자친구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바보라고 했어요. 제가 데니에게 문자 보내면 가끔 그 여자 휴대폰으로 여자친구랑 있으니까 연락 마. 그 여자와 헤어지게 하고 저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재회 상담이 실은 은근히 있습니다. 아, 데니랑 화해하고 싶어요. 데니만 제 옆에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감옥에서 2,000원씩 보내고 계시네요. 데니가 너무 특별한 존재야. 근데 실은 연애 상담, 재회 상담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나랑 헤어졌는데 다른 애인이 생겼어. 다시 재회를 하고 싶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러니까 재회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야. 근데 재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또 원하는 사람 이런 상담을 해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하고 제니퍼 그 사이에 데니가 왜 크리스틴을 만나고 있을까? 왜 제니퍼를 만나지 않고 있을까? 보통은 제니퍼 입장에서 크리스틴? 나보다 못생겼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단점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왜 잘났을까? 아니면 얘가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데니가 크리스틴을 만약 못생겼다고 쳐. 못생겨서 만난 게 아니야. 그러면 왜 만나고 있을까 생각해야지. 왜 만났을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이 다정해서 아니면 말이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가 크리스틴의 장점을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장착한 상태에서 데니와 친구처럼 연락을 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려면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물론 이거는 뭐 돌아오게 하려면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만 이거를 돌아오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면 일단 데니는 크리스틴에 뭐가 좋았을까? 그러면 원래 데니가 나에게 좋았던 것과 크리스틴에 좋았던 것을 내가 다 장착한 상태에서 데니 주변을 맴도는 것, 그게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데니가 나를 왜 떠났을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데니가 날 떠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데니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크리스틴을 대놓고 사귈 수 있게 된 거는 더 이상 나한테서 나오는 돈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면 크리스틴이 될 수 없으니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돈을 준다고 크리스틴하고 헤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끝내버리고 싶대. 대학 졸업 못한 사실을 알게 됐대. 그리고 학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실망만 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저는 자유로워지겠죠? 돌아가시면 $500,000쯤 유산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데니와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신이 붕괴돼가는 과정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정말 막 엄청나게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또 공대생이잖아요. 6월 24일 날 제가 세무사님에게 전화를 걸 테니까요. 그때 상속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도세자도 결국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한 기대, 그리고 그것에서 억압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풀러갔던 것, 그리고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복수하려는 시도. 제니퍼 입장에서는 왜 살고 싶지 않을까? 실은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부모는 후회할 거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복수로 자기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거야. 이 맥락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부모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망치고 싶고, 부모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건강을 해치고, 애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일어나죠.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기저에는, 그게 복수가 가능한 이유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야, 실은. 왜냐면 나를 애초에 안 사랑하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나를 때리면 그 사람이 병신하고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복수하려는 심리 자체가 내가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랑을 믿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해치고 싶어서 나 자신을 해치지. 내가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유로워지겠죠 라는 그런 생각도, 인간은 자유로워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근데 본인은 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유롭겠어? 부모님이 살아계셔 이 상황에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의존적이고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도 아이러니한 거고, 내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부모님이 계셔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생존할 수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근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 제니퍼한테 경제활동을 해야 돼. 본인이 내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부모님과 나도 똑같은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부모님이 나를 인정할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지. 행복은 결국 자유로운 상황에서 올 것 같지만,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아찔함이라고 그랬나? 인용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쵸?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건 자유가 벼랑 끝에선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야. 벼랑 끝에선 불안이라는 거지. 벼랑 끝에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완벽한 자유는 인간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곧 자유란 말이에요. 제니퍼님 2,000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신콩님들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교도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자유, 거기에는 실은 굉장한 불안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가 무제한적인 자유에는 무제한적인 불안이 따라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다 선택이 내가 다 내 책임으로 오니까. 근데 부모님이 계시면 어때? 내가 부모님 기대에만 충족시켜주면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지금도 $500,000라는 유산, 이거는 부모님이 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놓은 돈이야. 하지만 나에게 더 많은 기대를 했지.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성인으로 자유로워지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 선행으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뭐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어려서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경험을 스스로가 계속 해나가야 돼.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식한테 선택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네가 해봐.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생각 쉽지 않아. 이 이후에 제니퍼의 일은,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 그 헛똑똑이 부모의 최후, 이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봤고요. 이 뒤에 영상은 한번 이어서 보세요. 그 유튜브 저희 채널에 이제 제니퍼는 무슨 짓을 했는가 분석 영상이 뒤에 또 따라옵니다. 오웅님이 만들어주신 자료고요. 흥미로웠죠? 제니퍼가 또 다음에 또 찾아올지 모르겠네요. 제니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짚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오웅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제니퍼에 대한 예시가 종종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공유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어요.